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중국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 방역과 정확한 통제를 고수해왔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중국은 전에 없었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했다. 이제 곧 서광이 눈앞에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중국인들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역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황당한 발언들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31일 오후 중국 관영 CCTV 등 매체들을 통해 신년사를 전하며 중나라의 집무실에서 자주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만 감염자 수가 며칠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인 장원웅 푸던대 부속 화산병원 담당자도 목숨을 걸고 중국의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는 상하이 거주자 2487만 명 중 최소 4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최악의 확산세를 우려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방역 봉쇄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은 마지막 장벽이었던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월 8일부터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인 감류에서 을류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입국하는 내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당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 외교부는 곧 중국인들의 개별 해외여행 규제도 풀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해방감과 기대감에 들떠 있는데요. 팬데믹 3년간 나라 밖은커녕 도시 밖,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온라인 여행기업 C트립 자료에 따르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춘절 기간 해외여행 상품을 찾는 검색량이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여행 서비스 플랫폼인 퉁청 역시 26일 이후 국제선 항공권 실시간 검색량이 850%가량 증가하고 비자 관련 검색은 10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홍콩, 일본, 태국이 400%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자칫 중국 관광객이 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존 변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는 신종 BF7 변이도 검출됐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2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각국 정부는 중국 여행객들의 보복 여행으로 폭주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도와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미 정부 또한 모든 중국 여행객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도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31일까지 비자 발급을 막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중국발 모든 내 외국인에게 입국 전후 2회에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방역 조치입니다. 3년 전 팬데믹 초기 느슨한 방역으로 중국발 확산을 막지 못해 비판받은 것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여행을 목적으로 한 항공편 운항도 확 줄이고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됩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고강도 방역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강력한 조처에 중국 정부는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통계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는 중국이 과학적인 것을 논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는데요. 중국의 이런 내로남불에 보다 못한 세계보건기구 WHO도 중국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중국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보 제공 부족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세우자는 것인데, 실제로 중국은 자국 내 심각한 감염 상황을 절대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각국의 문제 제기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세계 각국의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가 중국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자 중국도 뒤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 상황을 꽁꽁 숨기던 중국이 다른 나라로 가는 하늘길이 막히자 결국 일부 변이 정보 공개에 나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30일 중국 연구자들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에 수백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이 BF7으로 다른 변이들에 비해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개한 변이는 극히 일부로 중국의 코로나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의 종류를 고려하면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은 또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한 달간 비자 발급을 막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은 불가능해졌지만 앞으로 중국 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의 행태가 심각히 문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중국 내 의약품 부족 현상도 심화되면서 최근 2주일 사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에 모국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기약을 사서 보내는 중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명동이나 강남 등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는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가 종종 목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일대까지 영역이 확대돼 코로나 초기 마스크 되팔기 대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하남시 망월동에 약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약국 내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을 600만 원어치나 싹쓸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망월동의 또 다른 약국에서도 중국인이 한글로 적힌 여러 감기약 명칭을 보여주며 30만 원어치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대량 구매자 대부분은 해외에서 감기약을 구매한 뒤 중국에서 몇 배의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국 내 확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사재기도 심화할 수밖에 없어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경우 국내 의약품 수급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방증하듯 대한약사회는 전날 전국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개별 구매자에게 과량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 적정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도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 조직 운영 사건은 2022년 10월에 네덜란드와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 국가에서 중국이 당사국의 허가 없이 식당 등으로 위장된 비밀 경찰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최소 53개국에서 102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폭로가 최근 스페인의 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로부터 나왔습니다. 해당 단체는 2017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선언한 것을 신호탄으로 세계 곳곳에 비밀경찰서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외교가가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끝나지 않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비밀경찰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식당 대표나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은 줄곧 부정적인 태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6.25 전쟁 당시 침략, 전쟁 범죄와 함께 한중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며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위가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서울대학교 중국 유학생 모임이 중국 측 정보 수집의 천병이라는 썰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세계 56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이 전 세계 반중 정서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유럽 지역 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에서 2022년 사이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된 시노폰 보도랜드 프로젝트의 일부였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스위스나 3위인 일본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기록했는데요. 2015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시행한 비슷한 조사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37%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보면 반중 정서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매체는 그 이유로 중국의 코로나, 미세먼지, 기술 탈취,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반중 정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